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적, 아니면 화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적.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서로 풀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라는 말들이 가득하지만 정말 모든 갈등에서 화해가 필요할까요? 과연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당연히 화해하는 게 좋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해가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변했나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되었나요? 혹시 화해가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용서나 화해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순간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과 다시 화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런 화해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화해가 정말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지를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화해는 상대방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풀기 위해 화해를 시도하곤 합니다. 물론 화해는 감정을 풀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상대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화해는 단지 감정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공감하고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오래된 친구가 무심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친구와 화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과를 하면 나는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며 나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해는 감정을 잠깐 덮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화해를 시도한다면 결국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언급하며 농담을 하거나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화해를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상처받을 행동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화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없을 경우 화해는 단지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내가 화해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그 화해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화해는 결국 상대방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내가 다시 그 사람의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화해를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없다면 화해는 단지 그 사람과의 갈등을 잠시 미룰 뿐 결국 또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며 그 잘못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해는 나를 다시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화해는 변화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화해는 단지 상처를 덮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또다시 아픔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감정적인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화해를 시도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려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과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갈등을 겪은 후 화해를 시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화해를 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동료가 계속해서 나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자존감은 조금씩 상처를 입었고 결국 나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는 나에게 다가와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 화해를 결심했죠. 하지만 며칠 후 그 동료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화해는 단순히 갈등을 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화해를 통해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다시 반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들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자신을 잃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지키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존중감을 낮추는 행위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화해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감정을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우선시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화해를 하려 한다면 그 화해는 단지 상대방에게 다시 상처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감정을 보호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 없이는 그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다시 화해하는 것은 때로 자기 존중감을 낮추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감정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화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화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기 존중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선 사항임을 기억하세요. 셋째, 사과가 진심일 때만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진정한 화해는 진심 어린 사과와 그 뒤에 이어지는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 갈등을 풀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단지 말뿐인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사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그 사과가 끝이 아니라 그 사과 뒤에 실질적인 변화가 따를 때만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는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그 사과 뒤에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사과는 그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알기 위해 그의 행동에서 변화를 기대합니다. 사과 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과는 단지 갈등을 피하려는 형식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감정을 다독이기 위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 뒤에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과 뒤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과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과 뒤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과는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 없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그 사과를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신뢰를 줄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갈등을 반복하게 만들고 그 관계는 다시 같은 지점에서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의 행동이 변할 때 이루어지며 그것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과 뒤에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변화 없는 사과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만약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없다면 그 사과는 단지 말을 꺼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사과를 통해 시작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일 때만 행동으로 이어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과가 진심일 때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 사과 뒤에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 뒤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과는 그저 갈등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 관계는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는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사과 후에 이어지는 변화는 그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과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사과 뒤에는 진정한 변화가 따라야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사과가 진심일 때만 화해가 가능하며 그 사과 뒤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과는 단지 말에 불과하고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해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에서 시작되며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르며 그 변화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겪은 후 화해를 시도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덮으려고 합니다. 화해를 통해 갈등을 풀고 다시 평온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화해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다시 반복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화해가 반드시 과거의 아픔을 덮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화해가 그 아픔을 덮고 과거의 상황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그 아픔을 되돌려 그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과거의 갈등을 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회복한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면서 화해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화해의 본질은 단순히 과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화해가 단순히 잘못했으니 다시 친해지자는 식의 상황이라면 그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고통을 반복하면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화해를 시도하는 것보다 과거의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너무 깊어서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더 큰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놓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나 화해가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놓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해보다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더 강한 결단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 아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해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화해가 항상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이 여전히 크고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화해는 또 다른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반복하면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보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필요할 때는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반복하는 대신 과거의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화해는 과거의 아픔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반드시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운 것들로 미래를 더욱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기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화해를 시도합니다. 화해는 많은 경우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지만 때때로 화해가 자기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화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지나치게 맞추려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화해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지나치게 맞추려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그 화해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하려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 아니며 자기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자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화해의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존중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화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화해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상대방의 입장을 맞추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자신의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해가 더 이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해는 자기 성장을 방해하고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해보다 관계를 끊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성장에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화해가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화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해가 자기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항상 성장을 돕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관계를 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도 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화해는 과거의 아픔을 덮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화해가 과거를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때로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무시한 채 한다면 화해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해는 반드시 상대방의 변화가 있을 때, 상대방과 내가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그 화해는 단지 상처를 덮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화해만이 아니며, 때로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내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보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나의 성장과 감정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그 상처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화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필요한 순간, 자기 자신이 먼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치유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언제나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